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예, 이제 오늘은 보강 시간입니다. 힘들게 오셨으니까 하나 더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파트는 우리 교재 3편입니다. 3편. 자, 교재 285페이지를 보세요. 자, 285페이지는 자, 파트 3이다. 지금 이제 큰 타이틀 나와 있죠? 큰 타이틀을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편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 3편은 이제 개발 및 관리론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개발 그리고 관리론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4장 구성인데 1장은 부동산 이용 관련된 부분이고 2장은 부동산 개발 관련된 부분입니다. 3장은 부동산 관리 활동, 4장은 부동산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3편은 크게 1장부터 4장까지 4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성인데 이 4개의 장 모두 포함해서 3편 개발 관리론이다 이 파트는 최근 5년 동안 적게는 3문제, 많게는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에요. 7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 수 있지만 이렇게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험은 3문제 나왔고요. 여름 시험, 이번 시험은 4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평이한 부분이에요. 물론 처음 듣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정도 반복수하다 보면 굉장히 평이하다 이렇게 느끼는 파트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강 시간에 한번 정리함으로써 이 파트 출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대체로 이제 1장 2월 동안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 안 되고 간혹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더럽게 재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개발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이 파트만 보더라도 물론 이용 개발 모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가 구성이 되는데 모아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에요. 다음 지난 시험 2문제 나왔고 여름 시험 이번 시험도 2문제 출제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됩니다. 물론 지난 시험 2문제도 다 어디서 출제되겠습니까? 개발 여기서 출제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체 또 3장 4장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시험 또 출제가 또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3장 4장 모아서 최근 5년 동안 한 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적은 문항수 나왔죠? 한 문제. 그래서 이번 시험은 2문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근데 출제 경향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세요. 286페이지 보시면 1장 부동산 이용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1, 2월, 3, 4월 과제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혹시 모르니까 5, 6월 달쯤이나 한 번쯤 이야기 드릴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고민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면 7, 8월 달쯤에 한 번쯤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음 여름 교재 2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91페이지 보시면 2장 부동산 개발이다 소개가 되고 있지요. 개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매해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예요. 지난 시험도 2문제 나왔고 여름 시험 이번 시험도 2문제는 출제가 예상되는 영역이에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의의 및 과정이다 소개되는데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제가 어디에 별표하자 그랬습니까?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3개 하자 그랬죠? 3개 하자. 꼭 이렇게 말씀드려도 큰 타이틀이 2장 부동산 개발 이 옆에다가 별표도 하신 분이 계세요.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3개 하자 생각하시고 먼저 부동산 개발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다 표현인데 개발은 뭐를 것인가? 바로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키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계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서 토지를 계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부동산 개발 표현하면 뭡니까? 토지 계량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토지 계량 활동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성에 의한 토지 계량이라는 게 있고 건축에 의한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라는 것은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단히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어때? 울퉁불퉁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울퉁한 이 땅을 평평하게 골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울퉁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땅이 평평해졌어요. 그럼 과거보다는 어때? 이 토지의 가치는 어때?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을 우리가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있어요. 이걸 뭐라 표현하냐?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리 돌아다니면서 롤러가 골라면서 땅 평평하게 고르는 거 보셨죠? 이 같은 걸 우리가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그 자체를 개량 활동을 우리가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런데 여기는 뭐 도로공사라든지 배수공사, 뭐 정지작업 이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건물 땅을 평평하게 골랐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건물 하나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 창조 활동을 공간 창조 활동을 가르쳐서 우리가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때 이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면 이 토지 가치는 어때? 과거보다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역시 토지 개량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토지 개량 활동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 활동, 또 하나는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뿐만 아니라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 여기까지 다 모아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의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양호로 1번 내용입니다. 양호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개발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한마디로 표현 뭡니까? 토지 개량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호로 2번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 291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호로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주체다 소개되는데, 근데 개발의 주체는 결국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냐 이 문제가 되겠지요. 크게 우리가 이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공적 주체에는 어떤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되겠죠. 우리 각종 공기업들이 있어요. 공기업들. 자, 이래서 공사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은 공기업들도 당연히 어디 합니까? 공적 주체한다 할 수 있겠죠. 왜? 공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 출연 기관들이잖아요. 따라서 공적주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 것인가? 바로 이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 흔히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개인단지 민간 기업이 있지요. 민간 기업. 다음은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한지 민간기업은 사적 주체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는데,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쉽게 조합입니다. 조합에는 정부가 가입합니까? 우리들이 가입합니까? 우리들이 가입한다. 이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가입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은 어디에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우리들도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개발할 것인가? 자, 공익을 추구해서 개발할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이제 사익, 즉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사적 주서 개발이 이런 경우를 우리 흔히 비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뭐라 표현했어요? 공영 개발이다 표현했죠? 따라서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되면 공영 개발이 아니겠죠? 그래서 비공영 개발이다 이 표현하고 또 민간에 의한 개발이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는 이 같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는 우리 흔히 이제 공사 혼합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여긴 민이 되고 여긴 관이 되겠죠. 그래서 관 합동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공동 개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을 흔히 말할 때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3섹터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분이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가장 대표 용어가 공동 개발이에요. 그리고 이는 어떤 제3섹터의 개발이다. 우리 시험 어떤 제2섹터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제3섹터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달리 공사, 혼합개발, 민관, 합동개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주체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양고래 2번에 양고래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보시면 자, 공공개발 주체다. 이 공적 주체죠.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있다. 동그라미 2번 민간 개발 주체다. 이게 사적 주체가 되겠죠. 예, 토지소유의 개인이든지 끝부분 토지소유의 조합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3섹터다. 자, 이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개발 이 표현 해드렸죠. 예, 제3섹터다. 그래서 공적체와 사적체에 의해서 결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주시고 다음은 양고 3번 내용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되겠는데, 자, 부동산 개발은 어떤 과정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럼 가창 문자리 뭡니까? 예, 뭘 할 것인가? 예, 아이들 떠올려야 되겠죠? 떠올린다. 그래서, 자, 구상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이디어 단계다. 자, 뭘 할 것인가? 떠올렸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타당성 인정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 단계다라는 겁니다. 밑에 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타당하다는 개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를 모색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처럼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시장 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절차예요. 자, 뭘 할 것인가? 구상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부지를 모색 확보한 뒤에 다시 타당성을 분석하겠다. 이때도 타당하다면 이제 자금 조달해야 되죠. 그래서 금융, 그리고 건설, 마케팅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 과정을 거친 것만 아니에요. 대체로 이런 과정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할 게, 여기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이 두 분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비적으로 여기서는 어때?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랬죠? 예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A라는 이 같은 개발 사업 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라는 개발 사업 안이 있었을 때 이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부터 예상되는 비용 지출이 있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이를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에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이 과정이 뭡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그럼 예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대충 분석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획적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타당성 분석 여기서는 대충 검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1, 2월 과정에서는 때 대충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3, 4월 달도 대충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3, 4월 과정부터는 대충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에서는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돼야 되겠죠.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좀 이제 복합 개념 입각에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저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개발사업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우리 뭐 때문에 개발사업 하니까 돈 벌자고. 그럼 돈벌이 안 된다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적 법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개발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서 모든 개발업자가 채택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A라는 개발사업 아니할지라도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이처럼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개발업자에게 채택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이 과정을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예비적으로 분석하니까 대충 해보겠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지만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충 하면 되겠죠. 구체적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케팅 단계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자, 먼저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성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거지요. 자,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되면 어때? 시장성이 좋다라는 거지요. 분양 임대가 안 되면 시장성이 어때? 안 좋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 임대가 어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 있어요? 시장성이 달려 있다. 그래서 개발업에서 시장성 이 표현이 나오면 그러면 분양 임대 이걸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성이 달려 있다 생각하시고 마케팅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분양 즉 매도와 관련된 마케팅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와 관련된 마케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양 그리고 임대 마케팅 서로 연관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분양 받았어요. 분양 받아서 내가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면 또 임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임대가 잘 안 되면 분양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분양, 임대 서로 관련성이 크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 같은 임대 관련 마케팅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개발 초기부터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순서야. 물론 참 후반에 배열이 되어 있지만 사실 임대 관련 마케팅 이원에서는 개발 초기부터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왜? 건물 다 지어놓고 임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큰 위험률 작용하겠죠? 그래서 임대 관련 마케팅은 언제부터? 개발 초기부터. 우리 시험은 이걸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개발 중기. 잘못된 표현이죠? 개발 초기부터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 임차인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정박 임차인 또는 임차자다 표현 쓰겠죠? 사전에 만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10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임대 줄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야. 저 같은 경우는요. 1층은 은행의 지점이라든지 보험사, 증권사 지점 여기 어때? 임대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2층부터 한 4층 어떻습니까? 병원
병원. 그리고 5층부터 7층은 어때? 학원. 특히 서대술이 강연 학원. 네, 여기 임대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임대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요,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안 나갑니다. 그죠? 또 임대료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 보세요. 임대료 얼마나 잘 내는지. 예, 그리고 또 다른 임차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 선호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신가? 바로 중요 임차인이다. 정박 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정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구에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서 닷을 내리고 뭐 한다 그럽니까? 정박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닷을 내리고 정박한다는 게 뭡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쉽게 안 나간다는 이야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임차인도 편익을 제공해주는 임차인 뭐라 합니까? 중요 또는 정박 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튼 이제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을 사전에 많이 확보해 놓으면 군소 임차자들은 어떤 저절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 임차인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의 과정에서 설명드렸는데 순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뭡니까? 이제 구상 I 단계다. 다음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부질 모색 확보한다. 다음 타당성 분석, 다음 금융, 건설, 마케팅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비교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케팅도 이해가 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해 보겠습니다. 자, 양고로 3번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먼저 순서부터 보자는 이야기예요. 동그라 1번, 동그라 1번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 다음 동그라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지요. 다음에 동그라 3번 부지 모색 확보 단계다. 동그라 4번 타당성 분석 단계. 동그라 5번 금융. 동그라 6번 건설. 동그라 7번 마케팅 단계다. 순서부터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드릴 게 뭡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죠. 그래서 자 291페이지 맨 하단 한번 봐보세요. 맨 하단 보시면 동그라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다. 소개했죠?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뭡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 4번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두 번째 맨 끝 보세요. 맨 끝 보시면 타당성 분석은 자 개발 사업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들 모두 포함한다. 결국 어떤지 타당성 분석 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이 된다 했죠. 그래서 복합기니까 여기서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세요.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래줄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개발업자에 따라 요구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됐습니다. 보시고 다음은 우측 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예요. 동그라 7번 마케팅 단계다. 소개인데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냐 여부는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있습니까? 시장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달려있다. 이분 배웠던 겁니다. 자, 다음 개발 사업의 마케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발 공간의 임대이며 다른 하나는 개발 공간의 매도이다라는 거죠. 결국 매도 분양이죠. 우리 임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봅시다. 두 가지 마케팅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왜? 임대 안 되면 분양도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한 세 줄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자,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다. 자, 잘 기억하세요. 특히 임대 활동 마케팅은 개발의 언제부터? 초기, 중기 아니라 그랬죠? 초기부터 이루어지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다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그래서 1번 문제 나와 있죠.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다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수로 적절한 것은 돼 있죠. 그럼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이미 어때 잡아놨죠? 뭡니까? 구상 I 단계다. 다음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다음은 부지 못생김 확보다. 타당성 분석. 그리고 금융, 건설, 마케팅이다. 이제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자, 박스 보세요. 기업 보시면 사업 부지 확보다. 이게 뭡니까? 부지 못생김 확보. 이 단계가 되겠지요.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D번 사업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라는 거죠. 1번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거죠. 다음 민번 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순서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자,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리음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 실제 보시면 출제는 기출 문제. 우리 시험 이렇게도 출제였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294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94페이지 보세요. 자, 294페이지는 2번 챕터 개발의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죠. 별표 2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챕터에 별표 2개 놓으시고 양보로 1번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도 확실합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겁니까? 불확실성이 따르는 거죠. 따라서 위험이 따르고 있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개발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참 개발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개발에 따른 위험도 이런데 워퍼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개발에 따른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학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줄여서 법적 위험이다 표현을 쓰겠죠. 다음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이다. 참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공법 그리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개발 사업에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하나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럼 토지에 따른 규제다. 이는 공법적인 측면입니까? 사법적인 측면입니까? 공법적인 측면이지요. 자, 보세요.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다. 이건 공법 시간에 배워요? 민법 시간에 배워요? 공법. 그렇죠?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꾸게 하는 겁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사법적 측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이야기예요. OX, X 잘못된 거죠? 자, 토지 이용 규제다. 자,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공법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공법적인 측면이 되겠고, 다음은 소유권 관계라든지 민원 이로 인해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냐 이게요. 자,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사법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사법적 측면이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한 공법적 측면, 다음 소유권 민원 관련한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우리가 뭡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토지를 매입한다면 법률적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래서 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 자, 여기에서 연유되는 게 바로 시장 위험이다. 이처럼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당초 예상과 달리 분양 임대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거나 임대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좀 시장의 불확실성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 위험이다. 그럼 우리는 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죠. 줄여서 시장 연구라든지 시장성 연구, 자, 이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연구는 쉽게 표현하면 분석입니다. 분석. 학자에 따라서는 연구 이렇게 표현하고 또 분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연구선 결국 시장을 연구하자, 시장을 분석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뭘 분석하는 겁니까?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장성 연구라는 게 있어요. 시장성 연구다. 시장성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성을 분석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성은 뭘 딴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러죠. 그래서 이제 분양 즉 매도죠. 임대 가능성 정도를 어때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 잘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분석이다. 그럼 시장에 뭘 분석한다는 겁니까?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성 분석이다. 그럼 시장성이 있다 없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거 뭡니까? 얼마나 분양돼 있는 것인가 인정되겠죠. 그래서 분양 임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성 분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일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위험에서는 개발 기간 동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개발 기간 동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다 보면 내 기존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래서 할 수 있겠죠. 예상보다 인플레가 어때? 더 심해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장기화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다는 위험이 바로 뭡니까? 비용 위험이다 쓰겠죠. 그럼 자,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돼서 그만큼 비용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워프 학자는 개발에 따른 위험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률적 위험이다. 속에도 있죠. 첫 번째를 부동산 개발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따른다. 그 아래 줄 보세요.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택은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죠. 이미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이 토지를 매입한다면 자, 이 같은 법률적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장 위험입니다. 첫 번째를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증대시킨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된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알 수 있더라.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뭐라 합니까? 시장 위험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개혁본 보세요. 이것은 시장성 연구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맨 끝 보세요. 맨 끝 보시면 파랑시 나와 있죠.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즉 분양되거나 임대수의 능력을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 것인가? 분양 임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 걸 뭐라고 합니까? 시장성 연구다, 시장성 분석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 밑에 시장성 연구에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법인데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 분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파주에 오피스 빌딩을 분양 임대하고자 한다. 그럼 이 같은 개발 사업 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개발 사업 안에서 우리가 흡수율 분석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내가 공원 유형이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파주에 하나 공급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공급이 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비율로 흡수됐느냐, 이걸 판단해 본 게 바로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럼 이때 흡수율이 높으면 없어. 자, 흡수율이 높으면 없어. 그만큼 어떻습니까? 흡수가 많이 됐다는 뜻이지요. 그럼 흡수가 많이 됐다는 뜻은 뭡니까? 분양 임대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흡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분양 임대가 어때? 안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럼 여하튼 흡수율 분석 일 통해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흡수율 분석 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렇지만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미래
미래 흡수율 파악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 흡수율 파악한데다 결국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점 미래 흡수율 파악한데 공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 시험은 이분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함에 있다. OX. X. 잘못됐죠? 사실, 이 같은 흡수율 분석이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미래 흡수율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미래 흡수율 파악하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자, 295페이지예요. 자, 295페이지 상담 봅시다.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시장 연구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을 말한다 나와 있죠. 점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 연구,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 단락을 한번 보세요. 상단에서 네 번째인데 중간쯤 보시면 흡수율 분석이 있다. 이 집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흡수율 분석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시장에 공급된 물산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됐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바로 뭡니까? 흡수율 분석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에 5번 보세요. 보충학습 박스에 5번 보시면 자, 흡수율 분석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누차 강조했습니다. 흡수율 분석 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 부분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 흡수율 파악한 데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여름 교재 2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96페이지 동 3번 비용 위험이다 소개되어 있죠? 예, 자,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 하에서라면 비용은 빈번히 변화할 것이며 개발 기간 길면길수록 위험은 어때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걸 뭐라 합니까? 비용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하단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의 설명이다. 기억 디귿의 내용을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 같은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자, 이는 셋 중에 뭐가 됩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법률적 위험. 자, 그럼 보기 얼른 1, 2, 3도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3번, 4번, 5번은 답이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답은 1, 2번, 2번 중 하나 있겠죠? 다음 차이를 보니까 니은번이 다르다는 이야기. 얼른 니은번 봅시다. 이제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된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어떤 위험입니까? 시장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또 한번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죠. 이건 뭡니까? 비용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법률적 위험, 니번은 시장 위험, 디번 어때?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여름 교재 2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99페이지 보세요. 299페이지 상단에 3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3번.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되어 있죠. 기업번 봅시다.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수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 것을 말한다. 결국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 건 시장 분석입니까? 시장성 분석입니까? 시장성 분석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지문 기억보세요. 시장성 분석은 이래 편집할 때 맞는 질문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질문 가지고도 몇 차례 때 시장 분석 이렇게 표현해서 잘못된 질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차 강조하지만
또 잠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또 반드시 비교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시장 분석은 시장에 뭘 분석한다? 수요, 공급성을 분석한다. 이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성을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분양되고 있는 것이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번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얼른 보기를 보세요. 보기 보시면 기억번 안 들어가 있는 4번, 5번은 답이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제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답이 있다. 이 중에 1번, 2번, 3번 차이를 보세요. 니은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른 니은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박스 이제 니은번 봅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왜? 개발업자마다 요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니은번 맞는 문장이네요. 맞는 문장이니까 니은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니은번 안 들어가 있는 1번은 답이 될 이유가 없겠죠. 이제 아웃. 다음 2번, 3번 남았어요. 그럼 2번, 3번 차이를 보니까 디귿 미음이잖아요. 그럼 얼른 디귿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디귿보시면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가 잘못되어 있지요. 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흡수율 분석,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미래 흡수율 파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디귿번은 잘못되어 있다. 그럼 디귿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번 나웃.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한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답은 찾았지만 자, 박스에 리를 보세요. 리를 보시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에 전 사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공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말이 바뀌었지요. 그렇죠? 자, 토지 이용 규제다.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공법적 측면이 되겠지요. 다음 소유권 관계 같은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사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요. 1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민번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해서 말한다. 대충 계산해서 수익성 검토한다. 이건 뭡니까? 예비적인 타당성 분석 단계죠. 그래서 자, 미음은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옳은 건 기억, 니은, 미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자, 3번 챕터 봅시다. 3번 챕터 보시면 이제 부동산 분석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흔히 이분이 뭐 타당성 여기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타당성 분석이다 부동산 분석이다 좋습니다. 자, 이분도 여러분들이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해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파주에 오피스 빌딩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한다. 이것은 개발 사업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해보자. 그럼 내가 공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파주잖아요. 파주. 이처럼 내가 공급한 특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내가 공급하자 하는 특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수요에 영향할 수 있는 수요 요인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파주에 인구는 얼마나 되고 고용 상태는 어떠하고 소득 수준은 어떠하고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돼.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죠. 이처럼 자, 내가 공급하자 특정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요인 자, 이를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지역 경제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은 내가 공급한 지역이 파주 지역. 공급한 유형이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파주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 공급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수요 공급을 분석을 우리가 뭐로 배웠습니까?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시장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시장 분석.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은 내가 공급한 특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 여기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분석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 중에 뭐 대표되는 게 시장 세분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 그리고 시장
시장 차별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요자.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지금 오피스 빌딩을 분양 임대하고자 하지요. 그럼 나는 뭡니까? 공급자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수요자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의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해보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 세분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되는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 제품, 즉 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해 보겠다. 이게 뭡니까? 시장 차별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부분도 이거 말바꾸형이죠. 세분화, 차별화. 이걸 말바꾸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말바꾸형이니까 기가 막히게 또 암기법도 개발해가지고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공차고 세수한다. 공차 쓰니까 땀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세수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이 과목은 첫 글자다 가지고 외워야 될 거, 외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이야기도 그 다음 전국 모의에서 출제하면서 의도적으로 공급 이 말을 빼버렸어요. 제가 여기 키워드는 공급이 아니니까 이거 빼버렸어요. 아무리 해봐도 공차고 그랬잖아요. 공차고가 답을 못 찾아. 그래서 그 외우더라도 포인트를 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망을 못 되고, 이건 우리 이런 생각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수요자, 사람들은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요자, 사람들은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이 생각하시고, 뭘 차별하니까 제품, 상품으로 차별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죠? 이게 키워드잖아요. 이거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차별합니까? 제품, 상품을 차별한다. 이렇게 용어정리하면 절대 틀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자는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뭘 차별합니까? 제품, 상품을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파주에 오피스 빌딩의 수요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연봉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이하, 5천에서 1억 초과 이렇게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법은 시장 세분화입니까? 시장 차별합니까? 시장 세분화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또 이제 파주에 이미 공급된 오피스 빌딩들이 있겠죠. 이 공급된 오피스 빌딩을 준공된 지 완공된 지 1년 이내이거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초과 이렇게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분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르쳐 우리가 뭡니까? 시장 차별화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는 이제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기법 등을 통해서 수용성을 분석한다. 해서 시장 분석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수요 공급성을 분석했어요. 분석했으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돼 있는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시장성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성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 즉 매도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성 분석,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흡수율 분석이다. 그 이야기예요. 흡수율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익성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수익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 즉 부동산 분석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파주에 오피스 빌딩을 공급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가장 먼 자리는 뭡니까? 내가 공급한 지역이 파주죠. 파주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요인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역 경제 분석. 다음은 이제 내가 공급한 파주죠. 유형은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라서 파주의 오피스 빌딩에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해보자는 이야기. 시장 분석이지요. 그럼 수용상 분석했으니까
1년부터해서 내가 공부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해보자. 시장성 분석이지요. 그래서 다음 이제 얼마나 분양된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했으니까 1도에서 수익성 여부를 평가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먼저 여러분이 잡아놓은 이야기예요. 자, 지역 경제 분석부터 출발해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다. 순서부터 잡으시고 다음은 이거 조심하자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요거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그럼 시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 임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다. 이건 뭡니까?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출제했던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 어디에 있다? 미래 흡수율 파악함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에요.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299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으로 1번에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박스. 봅시다. 지역경제 분석이다. 다음 시장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이다. 타당성 분석이다. 투자 분석 순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이렇게 부동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신가? 지역경제 분석을 먼저 하고 이렇게 돼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자, 300페이지 보시면 자, 양호리 2번. 양호리 2번. 자, 대상 시장 지역에 자, 이 예를 보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파주가 되겠죠? 예, 자,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한 작업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지역 경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호 3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일정 지역 시장 단위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나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자, 이 사례 보면 일정 지역이 어디입니까? 파주지요. 다음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오피스 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연구 분석하여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것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한 작업을 말한다. 결국 수요 공급상을 분석한 것이다. 뭡니까? 시장 분석이다. 알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자,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 차별화는 공급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좀, 수요자,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건 뭡니까? 세분화. 다음, 공급된 제품, 상품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건 뭡니까? 차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 4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한 것을 뭐라 합니까?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예, 자, 양으로 5번.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상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공자이란 말은 대상 개발 사업을 전제하여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겠다. 이게 뭡니까? 타당성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개발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에서 살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